팟캐스트 40중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중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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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송기타까지 같이 완전체로 함께합니다. 예. 송기타 별일 없습니까?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방송계 엘리트가 늦게 왔네요. 역시 엘리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계 엘리트. 너무 바빴어요. 예. 엘리트는 바쁘죠.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에게 들어온 소중한 사연을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김드럼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백민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끼님들. 1화 에피소드부터 정주행 중인 40대 초반의 사춘입니다. 올해 와이프까지 40대에 들어서면서 부부가 공감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지낸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부모님을 1년에 한두 번씩 뵙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 부쩍 눈에 띄게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게 느껴지고 거동도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아끼님들은 요즘 부모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또 성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부모님과 보내신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부모님과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40중기 잘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끼님들과 모든 사춘님들 행복한 40대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백민기님 감사합니다. 야. 사연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지낸 지 5년이 넘어갔습니다. 저도 주국의 주재원이었었는데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나고. 근데 부부가 같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을 이 에피소드 지금 이 사연을 보고 저희 사실 부모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하려고 했어요. 40대 자식들과 부모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저희가 다음에 번에 아예 한 에피소드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고 근데 일단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볼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이 드신 게 당연히 느껴지고 뭐 저희도 당연히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끼님들은 부모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지금까지 부모님과 보내신 특별한 추억이 있는지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 그 정도만 일단 답변해볼까요? 나머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얘기하고. 네네. 아니, 근데 지금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지금 83, 84 무슨 되는데. 어머나. 근데 엄청 건강하게 음. 사시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시조를 하시면서 또 예전보다 더 활력적으로 맞아요. 사시는데, 어. 제가 최근에 무슨 건강검진 같은 거 했는데, 뭐가 안 좋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당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근데 뭐 그 연세에 이제 당뇨라는 건 그래도 워낙 흔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나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고민을 요새 저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진짜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슬픈 것 같아요.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예. 저도 뭐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큰 수술 한 번씩 하셔가지고 최근에 다행히 두 분 다 잘 회복하셨는데 뭐 걱정도 많이 했고. 다행이네요. 네. 네. 함께할 시간이 사실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게 함께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거의 없고 뭐. 그렇죠. 예, 뭐 다음 에피소드에도 뭐 얘기하겠지만 여행을 갔다 온 게 제가 10년 전에 같이 부모님 모시고 중국 여행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냐면은 약간 걱정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크게 아프셨었기 때문에 또 괜히 외국 나갔다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때요, 뭐 다른 멤버들? 네, 저도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시아로 출장을 가끔씩 가는데 그때마다 이제 찾아뵙기는 하는데
이제 저 가족 단위로는 아내랑 이제 아이랑 가는 거는 보통 여름방학 때 갔어요. 여름방학 이제 기니까. 근데 올해는 예외적으로 2월에 일주일을 다녀왔어요. 일주일을 다녀온다라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고국을 뭐 한 달 가야 된다, 2달 가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기 때문에 좀 그래도 노력해서 가능할 때 찾아뵙는 게 최고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좀 짧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뵙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다녀왔고요. 제 생각에 뭐 특별한 추억 나중 에피소드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되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사진관에 아니면 스튜디오에 가서 가족 사진 찍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그냥 보통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전화기 혹은 카메라를 찍는 것도 당연히 너무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떤 이렇게 공식적인 그 전문가 앞에서 뭔가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특별하다라는 거를 몸소 느꼈거든요. 좀 다르죠. 네, 확실히 마음가짐이 다르고 뭔가 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꼭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가다가 뭐 중요한 뭐 생신이나 뭐 어버이날이나 아니면 되실 때 그렇게 좀 예약해서 다녀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에피소드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 큰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연, 이 사연은 사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긴 사연이기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에 소개를 하고 이걸로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건바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티나 S 또는 콩알림이라고 아이디 남겨주신 분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오늘 메일을 보내게 된 이유는 진로와 앞날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저는 8년차 직장입니다. 연차는 8년차지만 어쩌다 보니 5개의 회사에 재직했어요. 스타트업으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최저임금의 박봉 시절을 지나 커리어와 연봉을 쫓아 이동하다 보니 연차에 비해 많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금은 제 목표였던 네카라구 쿠베 중 한 곳에 정착해서 1년 조금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 회사에서는 내가 원하는 커리어와 연봉을 모두 쟁취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막상 들어오고 보니 회사는 다 똑같더라고요. 스타트업에서는 대표가 좌지우지하는 대로, 여기서는 높은 분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어쨌든 해야 하는 부분은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할 미덕인가 하는 생각만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이쯤 되니 여기는 최소한 연봉이라도 많이 주지 다른 데 가면 이 연봉도 안 주고 워라밸도 박살나고 더 안 좋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어 이직할 마음도 딱히 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 자아는 잠시 눌러두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각종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1년쯤 지나니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생활을 대충 한 건 아닙니다. 고과도 잘 받았어요. 다만 그 전에는 없던 일도 만들어내서 필요한 일이라면 총대 메고 주말에라도 시간을 쪼개 일했다면 지금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어도 회사 규모가 크다 보니 윗분들의 결정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승진 욕심까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분들 설득하는 것까지 제가 품을 들이고 싶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공감이 주위에는 되네요. 10년차 이상, 그렇죠. 10년차 이상 대기업에 재직 중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과거에 했던 고민을 제가 이제서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동안은 연봉이든 회사의 네임밸류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계속 노력해서 쟁취해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보다 회사 생활을 2배 이상 하고 계신 악기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시기를 거치시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노잼 시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악기님들의 해안을 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사연 소개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너무 귀에 쏙쏙 방송계. 박히네, 그냥. 그래요, 방송계. 피디님? 여건만이 메인 사연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예. 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이 그렇죠. 얘기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들어온 부모님 사연도 그렇고, 예. 저희한테 이 사연을 질문을 하고, 이제 길게 사연을 보면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지금, 사연이 벌써 2개나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 오. 이게 아마 네. 여건반의 어떤 우리가 내보낸 그거 있잖아요. 스팟? 참여하는 스팟? 그것에 아, 연결됩니다. 네. 맞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100%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바꿉시다, 좋습니다. 우리. 여건반의 40춘기로 갑시다, 우리. 여건반의 고민 상담. 여건반의 고민 예. 상담. 여건반의 고민 상담. 예. 네, 괜찮네? 그래요. 나중에 스피노프로 여건반이 하나 따로 예. 차리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너무 밖에서. 여고. 왜 이랬어요? 괜찮은 네.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콩알님, 저도 제가 사연 보기엔 이분이 신청하겠습니다. 이제 콩알 그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확실히 그분이신 진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렇게 길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뭐 느끼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한 거 지금 그럼요. 하나하나 다 뭐 스타트업에서는 대표가 좌지우지하고 여기서는 높은 분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뭐 이해는 안 그렇지. 되지만 뭐 그냥 뭐 이게 너무 뭐 시키는 직장인이라고 걸 공감하지 않을까. 하고. 네. 근데 맞아요. 질문을 되게 잘 주시고 우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회사를 이렇게 여러 개 옮기는 게 또 우리 지금 여건만도 그렇고 김드럼도 그렇고 전문 분야잖아요. 이거. 오. 좋은 회사만 계속 골라가지고 옮기는. 맞네. 해줄 말들이 많이 이제 주는 것 같아요. 해줄 말들. 그죠. 네. 어쩌다 저보다 보니, 회사 생활을 예. 2배 이상 하고 계신 아끼님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시기를 거치지 않았을까? 뭐 당연히 거치지 않겠어요. 네. 계속 네, 거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 끝이 네. 없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뭐 2배 이상 했지만 똑같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를 너무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건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여건반이 목소리로 참여 안내 듣고 와서 다시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40춘기를 들어주시는 사춘님들, 공감 가는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40춘기 이메일 숫자 40 그리고 영어로 CHOONGI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애플 팟캐스트 리뷰나 팟빵 댓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사춘님들의 참여로 40춘기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저희 콩알림 사연을 바탕으로 이번 에피소드 주제는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노잼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주제는 내 커리어 또는 내 삶에서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시기가 있다면 언제였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해볼까요? 항상 이렇게 보이는 송기타부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왜요?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는이 뭐예요? 목표 방향성이 항상 이래 보이나? 뭐 가끔 이래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목표와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네. 도대체. 오. 알 저 수가 얘기를 없어. 저 얘기를 한 몇 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몇 년째 현재 지금 잃고 진행형입니까? 잃었어. 네. 네. 찾질 못했어 네. 지금 방향성을. 네.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목표를 방향성을 오케이. 찾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오케이. 방향성이 일단 IQ 소기타는 는 이제 지금이라고 하고 이제 최근 지금. 끝이에요? 서건반 어때요? 서건반.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다음에 하고 이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거에 네네.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간단하게. 네. 서건반은 네.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직업이 좀 특이한 직업이라서 이제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좀 없었던 편인데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좀 많이 밀려나는 느낌도 들고. 다 요즘이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을 잃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방향성 잃은 거예요. 목표는 있는데 이게 해도 되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사연 주신 지금 콩알님은 8년차 직장인인데 지금 우리는 지금 소기타도 그렇고 20년 지금 했는데 그죠? 20년 가까이 또는 20년 그쵸, 했는데 그쵸. 넘게 했는데 예. 네네. 다 지금 와서 이걸 겪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나도 최근이야. 나도 최근에 지금은 좀 다들 난데 봐. 지금은 좀 뭐야. 난데 예. 지금은 좀 와우. 난데 나는 한 3년 전에 진짜 이거 정말 저 세게 왔습니다. 저는 이 목표 오. 방향성 잃어버리고 약간 시계. 한 3, 4년? 3년 전에 세게 왔고 요즘은 조금 오. 낮았는데 어쨌든 오. 완전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도 비교적 최근에 겪었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8년 차 정도 됐었을 때, 그때 지금 내 나이 정도 되는 선배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제는 고민은 없겠지, 적어도? 뭐 사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고민은 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고민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너무 노잼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더 난리 노잼인 났다. 게 오히려 이제 막 과장, 차장 이럴 때에는 뭔가 목표가 계속 생기고 욕심도 그치. 계속 있고 이러니까 어떤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동력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어떤 목표라는 게 자꾸 소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흥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재미가 좀 없어지는 건 확실히 있어요. 이제 나이가 윗분이 들면. 돼서, 여기 나오듯이 윗분이 돼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윗분이 돼가지고 높은 분이 돼가지고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이제 흥미가 떨어진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건가요? 마주해야 되는 재미가 없어. 너무 좌지우지가 되니까 재미가 없구나 이제 이것만. 그치. 너무 엘리트여서 그런가? 아니야. 엘리트였어. 엘리트 결정. 의사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김드럼 어때요? 김드럼은 이런 적 있었나요? 너무 있었죠. 정확히 10년 전에. 비교적 과거입니다, 그래도. 네, 다행히. 네네네네. 정확히 10년 전에 굉장히 이제 전화기나 태블릿을 잘 만들던 회사를 다니다가 업무 강도가 정말 셌거든요. 그래서 늘 번아웃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되게 회사는 조금 비교적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하고 복지 좋은 그런 회사로 갔어요. 이 검색이랑 광고 잘하고 있는. 네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사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따뜻하고 그런데 일의 성취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1등으로 막 계속 몇 년째 막 이렇게 하는 회사이고 실제로 그런 거는 느끼지만 일 자체에 대한 성취감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가 그랬구나. 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전 회사 같은 경우는 뭔가 제품을 출시하면은 전 세계에 막 수억 명이 막 그 가게 앞에서 막 줄 서고 신제품 발표하고 너무 잘 팔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비슷한 일을 했는데 뭔가 출시도 안 하고 그리고 2년 차 때 출시하려고 그랬는데 취소되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좌절감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이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짧게, 그러니까 2년 정도 다니고서 퇴사를 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사실. 그렇게 다니기 좋은 회사라면서. 근데 제 자신이 이게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성취감이 없다 보니까 행복은 했지. 성취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나가는 게 고역스러운 거예요. 되게. 나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아까 그때, 얘기했던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저도 비슷하게. 왜냐면은 저도 이제 회사를 옮겼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옮긴 건데 그때 사실 뭐 가족적인 것도 그래요. 고려하고 뭐 베네핏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일이 너무 안 맞는 거야. 저는 표현하기로는 하여튼 막 비하적인 표현하지 말자. 어쨌든 너무 안 맞았어 저라고. 그래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좀 방향성을 잃었고 방향성을 잃어가지고 이게 내가 드러나잖아. 그게 내가 드러나니까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남이 보기에도 쟤 되게 약간 그렇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막 게다가 또 윗사람 나를 뽑은 사람이 교체돼가지고 막 바뀌고 막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겹쳐가지고 진짜 약간 위기가 왔었습니다. 하여튼 한 번씩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송기타부터 그러면은 이제 왜 그렇게 방향성을 잃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르고 약간 환경이 다 다르니까 좀 나름 재밌네요. 다 각자의 그 어떤 사정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애도 있고, 지금 가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쵸, 이직이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말씀하신 어떤 위기? 직장에서의 위기와 어떤 스스로 약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계속 오는데도 불구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네요. 그치, 약간. 그거를 그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음, 난 공감한다. 그게 송기타 싫다. 공감해. 공감해 나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근데 어떻게 깨부수고 보면 싶어. 송기타가 이제 어떤 그 이직이라든 이런 옵션이 없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고민을 덜 해도 되니까. 맞죠. 네. 그게, 맞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송기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민 없는. 그런 어. 생각이 많아져, 근데. 그런가요? 많아져, 자꾸. 제가 네. 잘못 쳤군요, 또. 네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 송기타나 말을. 나도 예. 하여튼 뭐 우리 둘이 좀 비슷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잘.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께서는 뭐 이게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그게 왔다 안 왔다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래요.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그쵸. 어떤 그게 사라지지 않는 고민의 존재는. 송기타의 지금 그 약간 특별한 딱 그 고민은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애들 다 대학 가잖아요. 이제 몇 년 안 남지 않았어요? 애들 대학 가고. 예. 그럴 수도 그러면 있죠. 좀 더 이제 맘대로 네. 할 수 있지 않나? 송기타는? 근데 그렇다고 내 이직을 할 수는 없잖아. 약간 나의 어떤 그걸 위해서 정체성 뭐라 그러지? 그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한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해봐야 돼. 젊었을 때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약간 좀 결단력 있게 뭐라 그러죠? 실행력 있게 할 수 있지. 참 그걸 못 해본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해봤어야지 또 하지. 갑자기 이제 막 20년 차 돼가지고 이제 와서 뭐 하기는 쉽지 않죠. 아무래도 몸도 무겁고. 네. 그렇긴 하지. 송기타의 그런 어떤 욕망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욕망이요? 욕망이 없다고? 욕망이 있는데 지금 충족이 안 돼서 그냥 누른대잖아. 억압되어 가정의 있잖아 무게에 지금. 눌린대잖아. 의식이 그래. 없고 억압된 욕망이네. 억압된 욕망. 억압이야, 억압. 만족하며 사는 그 모습. 안본지족의 모습 좋은 것 같습니다. 만족 안 한다니까 이 사람아. 강제 안본지족이라고 할게요. 강제 안본지족. 선비네 선비. 아무튼 송기타는 좀 더 40중에 가까운 그런 고민이었고 저희 지금 사연 주신 꽁알님은 그보다는 좀 더 젊은 연차신데 다른 사람도 얘기해보죠. 그러면은 뭐 서건반은 뭐 어떻게 본인이 극복을 하고 있는지 또는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특이한 직업이다 보니까 목표와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있어요. 맨날. 왜냐하면 저는 계속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해도 안 될 때가 이제 문제인데 밀려나갈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약간 예전에 이제 제가 원래 발라드 쪽이었는데 댄스나 아이돌 쪽을 열심히 했듯이 요즘은 갑자기 성인가요 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인가요? 성인가요가 아 어떤 거예요? 진짜 트로트. 트로트 하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약간 현타가 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성인가요 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트로트 말고 약간 예전에 그 패티김 선생님이나 명문 사랑 임영웅 씨 사랑은 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렇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세미 트로트라고 괜찮다. 업계에서는 이제 트로트란 말을 잘하면 트로트는 약간 일본 엔카에서 나온 약간 그런 멜로디 막 떠부는 거 아니고 그렇지 그런 거고 마이너 뽕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그 방금 요것만이 말했듯이 임영웅 이런 쪽은 이제 성인가요라고 하고 통틀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패티김 선생님이나 예전에 뭐 나훈아 선생님 노래 중에 약간 들으면 되게 감동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트로트가 그래요. 그런 방향성으로 제가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괜찮은 방향성인 것 같아요. 솔깃한데. 그래서 제가 웃긴 게 사연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이제 가끔씩 저희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 노래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하는 일에 당연히. 근데 하다가 예전에 노래를 들려주면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팔린 노래는 아닌데 어떤 성인가요풍의 노래를 만났을 때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갑자기. 역시
그러니까 성인가요의 장점은 뭐냐면 어른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맞아. 그치. 부모님이나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 좋네. 나중에 고객층이 넓어지는 거네. 그런 거 열지는 않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군바 극복 잘했네요. 오.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어떤 아니, 본인의 어떤 장르를 현타는- 약간 좀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이제 그래. 그러니까 현타는 조금 가끔씩 오는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래. 성인가요 콘서트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주제. 아니 유연한 접근이잖아요. 사실 유연한 접근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말한 대로 맞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좋은 것 같아. 그죠. 현타가 세게 오는 건 아니고 살짝 오는 거잖아. 그리고 그죠? 그러니까 안 오게 제 스스로 이제 어떤 음악적인 방향성을 정하는 거죠. 그쵸, 심하게 그쵸, 해보려고 그쵸. 그러니까 안 그치, 되더라고요. 그치. 막 찐이야 이런 거 못 만들겠어. 해보려고부터. 본인의 스타일을 한간에 뭐 살려가면서 이런 거는. 예, 그치. 본인 스타일을 살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건반은 어떻게 그런 10년 전에 왔다고 그랬나? 그거는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그 시기를. 아니, 저는 계속 왔다가 극복하고를 이제 무한 루프처럼 반복하고 그쵸, 있기는 한데, 사실 과거에 어렸을 때는 그게 좀 이런 노잼 시기가 심하게 왔을 땐 어쨌든 조직 내에서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 밖의 기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저 6번째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근데 그 6번째 회사가 저는 이제 보통은 이직을 하면 업계 내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저는 되게 다양한 업계를 많이 움직였어요. 그게 아무래도 새로운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었고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얻는 희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뭐 어렸을 때는 이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이제 직급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이직 기회가 이제 빈도가 잦지도 않고 들어오는 기회 자체가 저 자체도 조금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손에 쥐고 있는 걸 사실 놔야 기본적으로 이직이 되는데 쥐고 있는 걸 놓기가 또 쉽지 않아지는 게 또 인간 마음이다 보니까 그쵸. 여러모로 사실 이직의 결정이 과거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조직 내에서 어떻게든 이 노잼 시기를 내가 자발적으로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로 사실 노잼을 극복하기는 저는 쉽진 않고 왜냐하면 저는 그 서건반처럼 제가 막 엄청난 주도성을 갖고 일하기 쉽진 않고 아무래도 조직 내에 있으니까 조직에서 주어지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게 숙명이다 보니까 제가 막 업무를 바꾸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냥 대신 잘 쉬려고 노력해요. 노잼이 있을 때마다 좋다. 중간중간에 잘하고 있는 어떻게든 것 휴식을 같아요. 잘 맞아. 갖고 영어만이 답이 진짜 제일 맞는 말이다. 현실감. 여행을 많이 맞습니다.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와, 김드럼은 어때요? 그러게요. 김드럼은 얘기했나? 안 했나?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따스함을 등지고서 퇴사를 해서 스타트업에 새로운 길 들어갔어요. 같다. 그쵸. 네네네. 그리고 분야도 달랐고, 산업군도 달랐고, 하는 일도 달랐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동네는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좀, 큰 변화를 하면서 이제 1년을 다녀보니까 되게 역설적으로 원래 했던 일에 대한 가치와 재미와 감사함과 이런 것들이 이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소중했었다. 아니면 뭐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되게 세게 왔었어요. 오히려 떠나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원래 필드로 돌아온 거죠. 물론 다른 회사로 돌아왔지만. 네.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떠나라라기보다는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뭔가 이제 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 그런 스테이지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지금까지 호기심이 있었고 정말 해보고 싶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그쪽으로 가서 더 잘 돼도 좋고 그게 아니라 원래 자기가 했었던 분야 혹은 있었던 회사 아니면 비슷한 그런 데 쪽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뭐 이렇게 다시 돌아와도 좋고 그래서 좀 이게 너무나도 큰 위험이 아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서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면은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경험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좋은 게 다들 조금씩 다르네 보니까. 약간 다들 해결을 했는데 이제 김드럼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하고 이제 다른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네네. 그런 또 느낀 바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극복을 했고, 이제 여건반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자기 개인 시간을 많이 갖는 쪽으로 이제 거기서 재미를 찾는 쪽으로 가고, 조금씩 다르네요 다. 서건반 방금 그죠? 약간 김드럼이 말한 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러닝맨에서 지혜은이라고 나오잖아요. 지혜은. 연예인. 지혜은 SNL 네, 하시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요새 바빠가지고 뭐 다 노잼 되고 너무 이제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는데 유재석이 일이 싹 끊기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혜은이 바로 치료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역시 윤은님이 또 맞아. 의느님까지 또 하시네. 그것도 하나의 방향이죠.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씩 달라요. 조금씩은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그 극복을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는 어쨌든 그나마 좀 재미있는 쪽의 일을 더 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씩 틀려면서 이제 그거를 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래도 새 회사에서 좀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얘기도 더 많이 해보고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노력을 하나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쪽에서 찾은 거죠. 그 다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거 또 이제 그런 일환에서 이제 하나 찾은 거고. 그쵸.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저는 이제 공부도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직업 안에서 찾는 거 방향과 이제 직업 밖에서 찾는 방향 두 가지를 다 좇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이 뭐 됐다고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때보단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상황이. 다행히. 멋지십니다. 대단하네요. 하지만 뭐 극복이 완전 되진 않았다는 거. 아직도 뭐. 직업 밖에서 그걸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도 많고 그래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콩알님이 그 취미 생활이나 다른 것에 잠깐 몰두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잠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주변에 보면은 골프나 뭐 이런 거 치는 분들 많은데, 사실 저희 아는 형도 그냥 회사는 뭐 그냥 뭐 다녀야 되니까 다니는데, 그래서 막 재미를 약간 골프 치시는 거에 재미를 찾으셔가지고 완전 거의 세미 프로 출신으로 엄청 잘 치시고 막 이런 분도 있고, 주변에 가끔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취미를 불태우시는 분들. 아니 근데 양드럼 같은 직업에 재미가 있나요? 내 같은 직업이 재미가 있냐고. 나 같은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업무가. 여기도 너무 다양한 게 많으니까. 업무 자체가 재미가 있나 싶어서. 그러니까 일반 약간 뭐라 그러지? 그냥 사무직 같은 느낌이랑은 또 다른 건가? 어때요? 그러니까 음악 PD보다는 재밌지 않겠지. 그러니까 음악 PD는 직관적으로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재미가 당연히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있는데 재미가 없는 것도 있고, 물론 이거 개인의 성향도 다르고 개인 성향마다 다른데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리고 재미란 게 이제 여러 군데서 오기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뭐 한 가운데서 내가 그걸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직업 자체의 재미라기보다는 재미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뉴스 헤드라인이 막 떴는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뭐 이런 거는 약간 재미 중에 하나죠. 뭐 그런 건. 네. 재미가 뭐 있는 부분도 있죠. 보통 회사 다니면은 사실은 이제 업무는 일은 일이고 재미는 회사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러면 이제 일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재미는 내가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어떤 취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못해 술이라도.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거랑 약간 겹친다 그죠? 우리 옛날에 어떤 에피소드 조안이라고 했습니까? 그 에피소드였나?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맞네. 그때도 송기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이 재밌습니까? 일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역시 똑같군요. 일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맞아. 그러니까 돈 받고 다니는 거야. 방향성 상실 아이콘답게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송 PD. 방향성을 잃었어요. 삶의 방향을 잃었어. 잡아주세요. 아니 재밌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것도 중간에 이 얘기도 있었잖아요. 회사는 다 똑같은가?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대표 맘대로 하고
대기업은 높은 분들 맘대로 하고, 근데 막 말도 안 통하고, 막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 공감 다들 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그 여건반 지금 약간 리더 쪽에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떨지 궁금하기도 네. 하고. 회사가 다 비슷하냐? 회사는 사실은 뭐 그런 말은 많이 해요. 다 도찐 개찐이다. 막 이런 말 많이 하긴 하거든요. 물론 회사마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은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뭐 어떤 회사건 뭐 마냥 꼭 길은 없고 스트레스는 필수적이고 뭐 이런 되게 근본적인 부분은 다 비슷하긴 한데 회사마다 문화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나랑 맞고 안 맞고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거나 이럴 때 되게 많이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 사실 어디나 완벽하게 이상적인 회사는 없고 완벽하게 이상한 회사는 전 없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짜 못 참겠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정말 안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회사의 컬처에 있으면 사실 그런 데에서는 오래 다니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이직을 할 때 되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많이 움직여가지고 이직을 많이 했거든요. 뭐 승진을 시켜주고 월급을 올려주고 뭐 이 인더스트리 자체가 어떤 방향성이 있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는데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회사의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그 질문 있잖아요. 스타트업은 대표 마음대로 하고 대기업은 높은 분들 마음대로 하고. 난 이거 되게 공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여건반은 약간 지금 관리자 위치에 올라왔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네. 진짜 높은 분들 마음대로 다 하는구나 이렇게. 뭐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약간 높은 분이 됐으니까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적어지고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갈수록 시어머니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막 그룹사의 회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내지는 최고 경영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누군가가 네 맘대로 하라 그러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중간에서 관리를 할 뿐인 거지, 맞죠. 오히려 중간에 그 이야기를 불만이 가득한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고통이 더해질 뿐이죠.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더 많아진다. 그 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책임도 더 져야 되고 옛날에는 욕만 하면 됐지. 근데 이제는 가운데 껴가지고 막 내가 그걸 어떻게 핸들해야 눈치도 되니까 봐야 위아래다. 돼. 맞아. 나도 하기 싫은데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밑에서 욕하는 거 막 다 달래주면서 막 어떻게든 뭐 위에서 얘기하는 거를 막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막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제 말이요. 근데 이제 신기타도 지금 그런 또 업무인 거 같고 하기도 싫은데 그걸 밑에 사람들한테 하라고 말할 때 진짜 힘들긴 힘들죠. 맞아요. 더 힘들다고. 그게 더 힘들다고. 맞아. 나도 너무 힘들어. 이거에 대해서 회사는 다 똑같은 거에 대해서 저도 제가 얘기를 하나 하면은 스타트업은 대표 마음이다. 저도 옛날에 스타트업에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뭐 그걸 떠나서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대표 맘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런 느낌을 받아. 내 인생이 저 사람에 달렸다.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려있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사고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 사람이 그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가 너무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직이 있으면 조직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웠던 기억이 있고 진짜 대표 마음대로 하니까 스타트업은 그리고 대기업은 높은 분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저도 이제 전 국제부 갔으니까 처음에는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약간 여기는 그래도 뭐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한국 같진 않겠지. 한 번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때 저의 이제 매니저는 중국 여자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는 이제 프랑스 남자분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디렉터랑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방향을 잡았어요. 이제 A로 갈까 하다가 A는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까 B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를 다 했어. 한 달 동안 일을 다 했어. 그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위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한테 부총재한테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부총재는 뭐 오스트리아 분이고 막 이래. 그래서 가져갔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일을 다 하고 근데 부총재가 우리가 갔는데 그 준비해온 거를 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막 그냥 몇 번 이렇게 막 열어보고 살짝 보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하면서 아예 새로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C로 하면 어때? 하면서 C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거를 준비를 다 했는데 A 아니고 B로 해서 했는데 막 이거 C가 좋다. C로 한번 가자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막 매니저도 C도 좋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순간 보면서, 확실, 이게, 윗사람, 윗대가리 맘대로 한 건 똑같구나. 이거를, 나 진짜 그거 보면서. 근데 결국에는 뭐, 좀 나은 점이 있다면은,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뭐 얘기해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프랑스 그 디렉터가 잘 끊었어. 그래서 잘 끊어줬어. 결국에는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AB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긴 했는데, 그 순간 약간, 여기도 비슷하구나.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구나. 똑같아. 위에서 한마디 하면 갑자기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다 밑에 사람들도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어이없네. 네. 저희도 데모를 보낼 때 누가 좋은 곡을 달라고 그럴 때. 예. 두세 곡을 보냅니다. 네. 안 좋은 노래를 좀 보내고, 진짜 좋은 노래를 나중에 보내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뒤에 노래가 더 좋아 보이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비교. 그 느낌을 갑자기 양들하고 얘기한 게 그 느낌이 비슷한 거랑 같아가지고. 그건 다르죠. 네. 근데 서건반의 업계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표 맘대로도 아니고 되게 높은 분들 맘대로도 아니고 이건 뭐 클라이언트 맘대로인가요, 거기는? 저희도 엄청 많죠. 그런 거 되게 많죠. 네, 클라이언트 마음이고. 맞아요. 네, 완전 마음이에요, 그냥, 이거는. 그래서, 근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정하게 이제 뭐 옛날이라고 이제 곡을 받아가지고 회사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프로듀서나 대표 마음으로 확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프로듀서 대표가 갑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보다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이제 뭐 아이유 정도 되면 아티스트가 이제 대표나 마찬가지인데 회장님인데 그치. 어떤 컨셉으로 뭐 곡을 달라고 해서 보내면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전혀 다른 노래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네. 저희도 네. 어디가나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네. 사법부 엘리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칼날을 휘둘러야 돼.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못 하고 있잖아 지금. 내 맘대로 하려다가 못 하잖아요 지금. 못 했잖아 이번에.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맘대로 하려면은 사실 쉬운 말로 뭐 창업을 해라 아니면은 뭐 가게를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마 그 전까지 느꼈던 고민들과 고뇌의 한 200배 정도는 더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 그치. 150배로 맘대로 하려면 창업한다는 얘기 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 맘대로 하잖아. 근데 이번에 얘기한 거 봤어요? 그 트럼프가 커피 털어 그랬나? 뭐 하라고 그랬나? 하여튼 밑에서 뭘 뭐 도넛을 가져라 그랬나?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거 셔틀 했다고 그 안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커피를 사왔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이템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커피였는지 아니면 무슨 뭐 먹을 거였는지 하여튼 먹을 거 집어오라고 시켜가지고 그거를 셔틀을 한 거야 트럼프한테. 그 안에서 하여튼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미국 대통령을 해야 되네. 높은 분들 맘대로 해야 되는 거는 끝이 없어. 네. 다 똑같아요,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디가 된 간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아. 네. 또 콩알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 뭔가 현타가 왔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예전에는 뭐 정말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시키는 일만 대충 하고 뭐 하고 있는데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이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사는 건 어떤가? 수동적으로 사는 게 또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직장인이 뭐는 그냥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뭐 이 정도 사는 거에 대한 장점은 또 있지 않을까요?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송기타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자기 아이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좀 잘 알 것 같아. 전문 분야인 것 같아요. 아니죠. 전문 분야죠. 회사원의 전문 분야. 회사원이라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수순입니다. 수순. 뭔가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좌절되죠. 그렇죠. 좌절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 분노가 일단 분노의 단계를 거쳐서 그렇습니다. 그래. 1단계 분노, 그 다음에 뭐지? 포기 뭐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죠. 자포자기까지 오게 돼요. 결국 자포자기 시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결국 이제 모든 걸 놓고 하라는 거 하지 뭐 하고 그다음에 재미는 다른 곳. 근데 저런 태도를 이게 참 슬프지만 현실이죠. 저런 태도를 그래도 빨리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제가 봤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라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나쁘기만 한 거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 하는 거니까, 그래. 그죠? 네. 맞아, 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정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패배를 했다거나 이런 거 인정을 안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그렇지. 윤석열도 그렇고,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맞네.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을 안 해, 능력이 왜? 인정을 해요. 또 윤이야, 아니, 또.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 인정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송기타님 맞아요. 인정. 맞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맞습니다.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거든, 정말. 인정 좀 했으면 좋겠어. 인정하는 리더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아니, 느끼는 그래, 거지만. 못해도 좋으니까 인정을 해야지.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맞아요. 그래서 대충은 좀, 모르겠다. 대충은 좀 그렇고, 수동적으로 되는 대로 살기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 않나. 우리가 꼭 열심히 다 막 의욕적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송기타 얘기한 대로 예. 해봤는데 안 되고 뭐 했는데 안 되고 뭐 이러면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럼 그냥 예. 뭐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근데 그죠? 수동적으로 사는 게 맞아.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 좋은 부분이에요, 포인트예요. 그 부분. 좋은 포인트예요. 네, 수동적으로 사는 게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다. 능동적 수동성이라니까요, 이거는. 자발적 수동성이라고 해야 될까? 일부러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행하겠다는 어떤 열심히 수동적이다.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무것도 안 많아요. 하고 싶다 이런 거네, 그죠? 네. 그런 느낌이지. 행복한 눈물 같은 거지. 그거 요새 그런 책 유행했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거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렇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이거 제가 그 수동적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옛날 에피소드 중에 하나, 제가 제어할 수 있는 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근데 그거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콩알님께서 말씀하신 게 만약에 그 의미가 맞다면 혹은 비슷하다면 수동적으로 살기 나쁘지 않아요. 맞네. 얘기가 지혜롭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변이에요. 회사는 다 똑같은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럼으로써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해서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달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이 처한 상황과 어떤 조직의 문화와 이 분위기에 맞춰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려면은 뭐 정신적으로 좀 살려면은 뭐 그냥 편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아니 그리고 조직이란 게 흘러가려면 모든 조직 구성원이 다 능동적으로 살면 그 조직은 굴러가지 않아요. 맞아. 그것도 좋은 포인트예요. 맞아. 따라가줘야지. 어떨 때는 따라가줘야지 조직이 또 굴러가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근데 너무 수동적으로 하다가 이제 직업이 위험해지면 안 되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말대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되게 능동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기는 게 맞아요. 그것도 용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부분을 빨리 정해야 되겠다, 그지? 포기할 부분과 포기하지 않을 부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포기할 부분을 과감하게. 그쵸. 마음을 놓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인생에 신경 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회사 일은 정말 일부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다 얘기해봤나요? 이거에 대해서? 취미 활동 얘기했고. 이번 주제는 거의 사연자님께서 한 걸 그대로 했네요. 그냥 편하게 아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 수동적으로 했네, 그러면. 그죠? 이 에피소드를 약간.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했습니다. 좋네요. 좋은 수동성이다. 괜히 주제만 어렵게 잡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맞아요.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얼마나 좋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콩알님도 그렇고, 저희 다음 에피소드도 이번에 사연 보내주신 분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희도. 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속 좋은 사연과 의견 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혼 없는 이야기 또. 네. 우리 유튜브 아니까 구독, 좋아요, 하여튼 뭐. 예. 그거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없나? 구독 있잖아. 좋아요 있습니다.
팟빵 스포티파이도 애플팟캐스트 그런 구독을 것도 하나? 있어. 아, 그런가? 네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있잖아. 저의 편협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좋네. 예.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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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